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최적의 매매 시스템, 최고의 매매 시스템을 위한 강의를 준비한 적동 유경훈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아시아경제 시청자 여러분, 요즘에 우리 시장 뭐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뭐 잘 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따로 있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그런 종목이 아니다라면은 지금 종목들을 빠르게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것들이 잘 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언제나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잘 가고 어떤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매매 시스템에 대해서 벌써 지금 뭐 오늘 4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궁극적으로는 쉽고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지. 저는 뭐 귀찮은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종목들 막 분석하는데 오랜 시간 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면 요즘 우리 시장 어떻습니까? 단기 급등주들이 아주 그냥 막 하루에 막 수십 개가 나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급등주들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고민하시기보다는 빠르게 조건에 포착되어 있는 것들을 캐치해서 수익 내고 말 그대로 눈앞에 있는 수익들을 지금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단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매매 시스템이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최적의 매매 기법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강해드린 내용들을 천천히 따라오신다면은 충분하게 좋은 종목들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오늘은 4번째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있는 것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적의 매매 시스템 구축하는 방법, 오늘 뭐 실전편입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의 이론적인 설명을 드릴 만한 것들이 없어요. 다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조건 실전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내일장에 장 시작하자마자 HTS를 켜고서 바로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기법들만 가르쳐 드립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되겠는데, 자,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어떤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급등 직전에 눌림목 찾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렸어요. 자, 눌림목이라는 건 무엇이냐? 눌림목이라는 것은 올라가기 전에 쉬었다 가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많이 안 올라간 거, 혹은 빠진 거. 두 가지가 이제 눌림목이라고 정의를 좀 내리는데, 급등 직전에 눌림목은 어떻게 찾는지. 자, 일단 눌림목이란 무엇인지. 눌림목이란 주가가 오르기 전에 밀리는 구간을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기 전에 밀렸는데 여기서 더 밀리면 눌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눌림목이라고 들어갔는데 더 올라가지 않고 빠지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하시라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눌림목이라는 거 내가 찾았지만 이게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빠지게 되면은 이건 눌림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게 바로 눌림목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주식이라는 건 확률이에요. 확률이라는 거는 정말 수익을 잘 내는 사람들도 손실나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종목을 골라내면 9종목을 수익을 내고 하나 정도가 손실을 내는 약 90% 정도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돈을 벌까요, 못 벌까요? 상식적으로 이 사람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 우리 투자자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좋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어떤 매매 기법이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것들은 어디서 살 수가 있냐면은 이 종목들을 투자하는 어떤 방식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개를 종목을 뽑아냈는데 9개가 올라가고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같은 비중으로 10종목을 동시에 다 샀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수익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10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거다 싶어서 거기다가 그냥 올인을 한번 해버리게 되면은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 종목이 올라가면 기분 좋지만 빠지게 되면은 그냥 이 모든 그 하락을 폭을 내 계좌가 그대로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 우리 주식이라는 거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선택한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다른 쪽의 방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작은 전투에서 한두 번 지더라도 큰 전쟁에서 이기면은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확률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옆으로 샜는데요. 자, 다시 돌아가서 눌림목 그리고 매매 시스템 이야기 다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건식을 통해서 이 매매 시스템 눌림목을 찾는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눌림목이라는 것은 내려가거나 혹은
올라가지만 크지 않게 올라간 걸 두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다음에 급등하는 패턴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최근에 6개월간 급등주들을 싹 다 분석을 해봤어요. 뭐 무슨 테마주, 무슨 재료 나온 거, 실적 잘 나온 거 다 분석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급등주들은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쁘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시세가 나오는 경우는 진짜 보기 드뭅니다. 이거 희귀종이에요, 희귀종. 이런 패턴은 정말 드물어요. 오히려 정말 못난이처럼 막 맨날 빠지다가 거래도 없이 바닥을 기다가 이러다가 터지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급등주의 패턴을 봤을 때 눌림목을 한번 겪고 나는 것들이 잘 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눌림목을 찾는 방법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조건 검색식을 좀 우리가 좀 익숙하게 활용을 좀 하셔야 편하게 매매할 수 있어요. 쉽게 매매할 수 있고 노가다 안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종목 찾아서 분석하는 거 어렵잖아요. 우리 시간도 많이 없고. 그죠? 그리고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전날에 나옵니까? 당일날 나옵니까? 당일날 나오거든요. 전날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눌림목 찾는 방법 첫 번째 1단계는 우리 검색식 창 띄워 놓으시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조건식 리스트에서 무엇을 찾느냐? 여기 보이는 캔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 연속 발생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는 캔들이라는 얘기가 봉이라는 얘기죠? 봉이 몇 개가 나오는지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건데 캔들 연속 발생 선택하시고 캔들이라고 적으시고 돋보기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누르시고 다음 화면 넘어가면 이렇게 메뉴를 설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1봉 단위로 보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봉을 보기 때문에 1주기 1봉 전 기준이면 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봉 연속으로 음봉이 발생한 종목들만 찾아라라고 하면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어제 1일 전에 어제 음봉 주가가 10%씩이 나온 종목들만 쫙 그 리스트 검색이 돼요. 근데 빠졌던 종목들만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들도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올라간 거? 많이 올라가지 않고 조금만 올라간 거. 이런 것들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눌림목은 이 두 가지를 전부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의 식을 통해서 이 조금만 올라간 걸 찾을 수가 있는데 메뉴는 주가 등락률이 되겠습니다. 조건식 화면 다시 띄우시고 좌상단의 메뉴에서 주가 등락률, 등락이라고 치시면 돼요. 등락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주가 등락률을 찾으신 다음에 많은 메뉴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선택 그리고 하단 예능에서 마우스로 한번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눌러주시면은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메뉴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자세하게 우리가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전일 소폭 상승한 종목 많이 올라간 걸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는 방법은 1주기 우리 일봉 단위로 보는 거다 말씀드렸죠? 하루에 하나씩 1봉 전 어제 저가 대비 고가 1봉 전 똑같이 어제 저가 대비 어제 고가가 7% 이거 잘못 나왔어. 이하입니다. 7% 이하 그러니까 7% 안쪽으로 움직인 종목들을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꼽으면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들어 종목이 막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 변동이 큰 종목은 이 구간에서 단기 차익 실현 구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뭐 단타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단타꾼들이 많이 들어갔다 나간 종목은 쉽게 못 올라간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폭이 너무 크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7% 정도 안쪽에서 움직인 종목들은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7% 이하로 종목을 설정해 놓으시고 이 두 가지 옵션들, 이놈을 두 가지를 우리가 조합을 시켜서 종목을 찾으면 어제장에 빠진 종목과 그리고 비록 올라갔지만 조금의 상승을 보인 종목들 두 가지를 전부 다 캐치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패턴 이후에 급등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 찾아보는 연습들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우리가 전부 조합을 시키고 응용을 해서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과거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서 어제장 빠졌거나 조금 올라간 종목들을 찾는 방법이 이제 응용편인데 전에 눌림목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급등의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 급등의 끼가 있는 종목 중에서 눌림목 나온 거 이런 걸 사야지 내일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자,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 두 가지 기억하시죠? 전 지난주 2주 연속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시리라 생각하고 일봉 1주기 영봉전 기준으로 100봉 이내에서 전일 종가 대비 종가가 20% 이상인 종목들만 서치, 필터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100봉이면은 최근에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뭐 더 늘리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5개월 100봉으로 보고 최근 5개월 사이에 20% 이상 종가까지 급등을 한 상태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장중에 올라갔다가 찍고 내려온 게 아니라 장 끝날 때까지 20% 이상이 유지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들만 찾자는 거. 5개월 동안에 최소 2번은 올라가야 됩니다. 최소 급등을 한 번만 한 건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급등하는 거. 이슈가 나오면 급등, 이슈 나오면 급등, 재료 나오면 급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2번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꼽아보자.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했었던 음봉 조건, 그리고 상승률이 크지 않은 조건,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까지 전부 다 합쳐놓으면은 우리가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서 눌림목 종목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검색키를 통해 가지고 당일 급등주를 찾는 거예요. 왜? 여기서 포착된 종목들은 이미 급등의 어떤 그 분위기들이 만들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종목이 튀는 걸 잡으면 급등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런 해답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하고, 자, 우리 좀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실전에서 볼 내용들은요, 요거예요. 급등 추세에 올라타자. 가는 종목이 더 잘 간다. 가는 말에 올라타라. 요즘에 굉장히 좀 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시장에 내려갈 때는 하락장에서는 급등한 종목이 마지막 시세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 떨어지다가 급등하고 끝나요. 이게 이제 한 파동의 완성입니다. 이러고 주가는 이제 줄줄줄 또 떨어지죠. 근데 상승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면 급등을 하면 거기서 쉬었다 갈지언정 더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여요. 즉, 이 급등이라는 것 자체가 상승장에서는 급등이 올라간다는 신호, 하락장에서는 마지막 시세라는 신호,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급등주가 나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따 급등 추세에 올라타는 방법을 오늘 검색식을 통해서 따라잡을 만한 종목들을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 자, 급등 추세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번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급등 추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우상향을 이야기를 해요. 우상향을 이야기를 하는데,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 조건들이 완성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급등할 수 있는 조건들이 완성된 상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좀 해봤어요. 어떻게?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종목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얘기는,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아시겠지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5일간의 평균 가격보다 높은 주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5일이면은 뭐죠?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이네? 일주일간의 주가 흐름들 중에서 그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보다 주가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최근에 5거래일 동안의 흐름보다 지금이 높다라는 거는 최근에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오늘이 제일 높아. 그렇다는 얘기는 최근 일주일간의 추세를 돌파했다는 얘기, 5일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정리 잘 안 되시죠? 근데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5일 평균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최근 5거래일간의 주가 종가의 평균치보다도 주가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5일간의 주가가 제일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5일 평균선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들인데, 사실 저는 이제 5일선이라는 걸 잘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요즘에 보시면 이 5일선이 상당히 신뢰도가 있어요. 또 잘 맞아요. 그래서 우리 트렌드상 5일선을 저는 기준으로 잡고 이것보다 주가가 위에 있다. 5일선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가는 종목이다.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5일선이 뭐 예를 들어서 내려가고 있다. 근데 주가가 아래에 있다. 이거는 최근의 주가 흐름보다도 지금이 더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을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지하실 나오고 심해 나오고 그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5일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5일선 위에 종목 봐라. 자, 그렇다면은 이걸 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우리는 스마트한 투자자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HTS에서 좋은 기능이 있으면은 막 일일이 막 찾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딱딱 기능을 통해서 있어요. 기능이 있는데 안 알려줘요. 이런 거를. 아니 HTS를 깔았으면 막 설명서도 이렇게 뜨고 해서 이렇게 기능을 하면은 좋은 정보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이제 안내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기능을 또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일일이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또 강의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5일선 위에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 증시의 종목이 몇 개가 있을까요? 2,000개 좀 넘죠? 그죠? 2,000개 종목이 좀 넘어가는데 이 중에서 5일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찾으려면은 우리가 차트 돌려보기 기능이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키보드를 막 누르면서 보고 해서 막 돌리다 보면은 한두 시간 돌리다 보면 나와요. 그리고 종목 포착되면은 무슨 종목 삼성전자가 5일선 위에 있어. LG전자가 5일선 위에 있어. LG디스플레이가 5일선 위에 있어.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아서 적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끝내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시간 단축 엄청나게 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좌상단으로 보십니다. 일단 우리 메뉴를 볼 때는 첫 번째로 이 검색식을 사용할 때는 상황에 맞는 적당한 상황에 맞는 이 조건식을 찾는 게 기술이에요. 이거 찾으면 거의 게임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저도 이거 처음에 볼 때는 이 기능들이 뭔가 한번 다 눌러봤어요. 마우스를 다 눌러보고서 다 실전을 해봤는데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좌상단에서 가격을 한번 눌러볼게요. 가격이라고 타자를 치고 또 누르면 가격 이동평균 비교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 누르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가격이라고 치시면은 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이제 쳤을 때 나왔던 것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조건을 찾는 이제 메뉴인데 가격이라고 치시면은 가격하고 이동평균 비교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되게 중요한 기능이에요. 요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21선 위에 있는 것만 사. 나는 61선 위에 있는 것만 사.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다 이걸로 찾는 거예요. 2,000개 종목들을 어떻게 다 찾아요? 일일이 다. 못 찾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이동평균 비교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시죠? 아래로 내려가서 꼭 요걸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부 설정 화면에 요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은 보면 좋은 거 되게 많아요. 주가 이동평균 돌파, 상세 이동평균 돌파, 주가 이동평균 배열, 주가 이동평균 비교. 이 기능들이 뭐냐면은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능들, 그리고 주가가 특정 이평선을 돌파하는 종목들만 골라내는 기능들이 다 여기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알려줘요. 왜? 나만 쓰려고. 우리 아시아경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드리니까 이거 이용해서 편하게 한번 종목 찾아보자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부 설정 화면이 중요한데 여기서 옵션을 잘 만지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은 우리는 1단위로 봅니다. 1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1 보시고 영봉전 기준이면 오늘이에요. 오늘장 기준을 봅니다. 그리고 단순. 이게 뭐 지수, 삼각, 기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단순으로 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트는 단순 기준입니다. 단순 종가 기준을 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잘 보세요. 종가 5,2평, 종가 5,2평, 그리고 요겁니다. 요거고 종가라고 해놨어요. 아니, 뭔 말이야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보시면은 이 종가라는 거는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저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고가로 계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가로 봅니다. 왜?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대중적으로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저가로만 이루어진 이동평균선도 있고요. 고가로만 이루어진 이동평균선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보는 종가로 본다는 것이고,
O 이평이라는 건 이게 줄임말이에요. 이평이 뭡니까? 이동평균. O 이동평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뭔 얘기냐면 5일선이에요. 5일선. 이게 5일선이에요. 말을 좀 어렵게 풀어놨죠? 종가하고 이평이 5일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시죠? 요게 뭡니까? 요거 풀어놓으면 이거예요. 풀어놓으면 이거. 우리 산수 시간에 이거 아시죠? 요거 뭡니까? 같거나 크다. 같거나 크다잖아요. 그죠? 뭐 기준에서? 종가 기준에서. 종가라는 거는 주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주식이 종가가 뭐 10,000원에 끝났어요. 10,000원에 딱 끝났는데 5 이평선의 종가 수치가 뭐 9,700원이다. 그러면은 10,000원이 더 높기 때문에 여기에 성립이 돼요. 이 조건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찾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은 주가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종가가. 5일선 위에 종가가 형성된 종목들을 찾아라라는 그런 검색식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접목을 시키면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제가 우리 지나가면서 깨알 같은 자랑 한번 하고 갈게요. 여기 보여지는 요 수익률들, 요 종목들과 뭐 포착됐던 시간과 뭐 수익률과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 3월 14일 정확하게 3월 14일이면 우리 화이트데이죠. 3월 14일부터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포착됐던 제가 지금까지 1강, 2강, 3강까지 4강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전부 다 모아서 매매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는데 포착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수익률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동안에 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뭐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건 단기 관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났던 얘기고요. 여기서 포착이 돼서 요만큼 올라간 것도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구간들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의 실전이에요. 실전. 종목들이 여기서 포착이 돼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 포착했던 시간이나 날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록을 다 해놨는데 뭐 최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의 30에서 40%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거는 무슨 종목이야, 이거는 뭐 무슨 테마주니까 수익을 내야지 뭐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은 전부 다 우리 시스템에다 집어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시스템에서 포착이 됐던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뭐 자연과 환경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갔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실전 종목을 통해서 포착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 이해 좀 되시나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께 시스템 트레이딩을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시스템 트레이딩을 통해서 포착됐던 종목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대입을 시켜본 거예요. 실제 굉장히 많은 종목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좀 됐었고 여기서 나왔던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드렸던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좋은 종목을 찾을 수가 있어요. 좋은 종목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 나온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매매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정하는 방법과 혹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포착된 종목들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공개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시아경제TV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